창원에서 오신 허성무 시장님, 네. 정무부지사도 경남도에서 그렇습니다. 네.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홍준표를 잘 알고 또 이제 경남도가 김경수 지사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경남도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창원시의 변화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어렵게 창원시장님, 그 허성무 시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살짝 내리고 인사만 하세요. 살짝 내리고. 예, 안녕하세요.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우리 박시영 TV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하게 돼서 기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스크 써도 됩니다. 자, 우리 허성무 시장님은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고 이미 또 원래 예. 허성무 시장님이 시장 되시기 전에 방송했었죠. 방송에서 막 유명했습니다. 이게 그때 방송 몇 개나 하셨죠? 한참 많이 하셨을 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5군데, 하루에 5군데. 그러니까 라디오까지. 그때만 해도 최영일이 발을 못 붙였어. 그렇죠. 하루에 5개. 이야. 그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되시는 바람에 저희 같은 애들이 먹고 삽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네. 요즘엔 방송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시죠? 지금 뭐 전혀 안 하죠. 시장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하면 대략 대선 때 이미지가 있고 경남도지사 시절에 뭐 진지호론 정도만 기억하지 그렇죠. 가장 인상이 강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이분이 또 도민들한테 평가받는 지점이라든가 또 경남도의 정치권 인사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비하인드도 있을 테고. 예, 그래서 한번 오늘 모셨고요. 자, 그때 당시에 홍준표 도지사 시절 그 직전에 부지사를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님이? 예, 예. 잘하실 것 같은데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평가하기 전에요. 예.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김두관 의원님이 그 도지사를 중간에 관뒀기 때문에 네. 그렇죠. 홍준표가 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쵸. 맞죠.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워낙 그 지사를 하면서 네. 심하게 하시니까 심하게. 아주 심하게 하시니까 그 대선 전략이었나요? 뭐,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는 그때도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저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방의 도지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초강경, 초강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시선을 지방의 변방에까지 싹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평가를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본인의 품성이 원래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뭐 이게 아주 상승작용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네. 다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돌아가면은 네. 김두관 의원님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중도 사태에 대해서 예. 가혹하리만큼 예. 지금도 그게 본인의 선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홍준표 전 지사가 너무나 가혹한 도정을 펼쳤기 때문에 당신이 사퇴함으로써 우리가 이 가혹한 홍준표 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그것이 당신 탓이다. 원인 제공자. 예, 원인 제공자다. 당신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 지키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두관 의원님이 훨씬 더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거죠. 결국은 뭐 중도 사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 했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비판받아야 하는 거지만 훨씬 더 가혹한 비판을 받게 된 거는 홍준표 지사의 그 가혹한 도정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러면 가혹한 도정이 도대체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대충 아시는 거 빼고 잘 모르는 거 오히려 말씀드려요. 저는 궁금한 예. 거는 홍준표 쪽에서 자랑하는 거는 채무를 다 없앴고 채무 제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채무제는 내가 내일 아침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기금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렇죠. 기금을 폐지해갖고 천몇백억 돈을 모아갖고 그걸 감대했다. 그럼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뭐 남북 교류기금이라든지 뭐 노인 그 부양기금이라든지 뭐 출생 육아 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기금들을 다 폐지해갖고 그 돈 천몇백억 가지고 빚을 갚는다. 자, 그러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자 했던 행정, 그 혜택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개발 지원과 관련된 그 자금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성장 동력이 계속 생기고 잠재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다 없애가지고 그냥
비 가운데 썼다. 그러니까 결국 그 비슷한 논리로 진주의료원도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주의료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 예. 진주의료를 그때 왜 폐지했댔습니까? 강성 노조 때문에 적자가 나서 폐지한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요 노조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국민들이 모르는데 진주의료원이 그때 폐지할 때 103년이나 됐어요. 진짜 오래된 도립의료원인데 이게 옛날에는 시내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고 낡고 좁으니까 시 외곽으로 새로 크게 지어서 옮겼어요. 근데 시 외곽에 외딴 데 옮겨 놓으니까 외래 환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나쁘니까. 그러면 입원 환자는 좀 있지만 입원 환자가 그 병원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원 환자는 기본으로 차야 되고 많은 예래 환자가 와서 의사들이 진료를 해야 기본 수입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부지사 때 그 적자 원인을 다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럼 병원이 적자가 나도록 옮기고 새로 짓고 멀리 떨어뜨려 판다는 건 그 이전에 그렇게 판단했던 도지사들이나 그 정책 결정자들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지사할 때 이러면 이걸 급성기 병원이 아니라 그러면 만성 이렇게 입원 환자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병원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검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한 방에. 뭐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예.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시국에, 터졌기 때문에 공공성 그렇죠. 공공병원에 대한 예. 욕구가 아니 커졌잖아요. 공공기관은 돈을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을 쓰려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이든 공공은 다 공공이 지출을 해서 민간에서 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그 민간은 수익성 때문에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 그런 부분 거죠. 전달이 된 것 예, 같고 예. 이분은 그다음 또 뭐 핵심적으로 비판할 대목이 있습니까? 아니 도지사 나올 때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 확 해갖고 표를 싹 끌어가 모았어요. 근데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공약이 완전 사기 공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 한마디 사과 없어. 없었죠. 그리고 저것도 있었잖아. 대선 출마할 때 뭐 사퇴를 해야 하는데 날짜, 보궐선거 날짜. 발생 예. 안 하려고 꼼수 부렸다. 예. 그날 이제 마지막 그 자정에 예. 자정 전에 하면은 보궐선거가 발생하니까 자정 딱 땡 되자마자. 1분 되자마자 제출한.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뭐 뭐 도민을 어마어마한 버렸네, 비난을 어쨌든. 하잖아요, 이 예. 사람이. 근데 본인은 꼼수에 꼼수를 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왜 그러면 1년을 남겨놓고 그러면 그 보궐선거를 만드냐 말이지. 개인적으로는 뭐 식사라든가 술 한잔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다 한 번 인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실에서. 어, 예. 그러니까 야당 그 당시에 야당 예. 지금의 민주당 예. 하고는 뭐 전혀 대화가 안 됐죠. 대화될 수가 없잖아요. 지역의 야당하고는. 그때 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때 뭐 이제 지금은 정의당 뭐 이런데 그때는 아마 그 무슨 민주노당? 당? 예, 민주노동당. 예. 그러니까 여영국 대표도 그때 예. 그때 도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장면이 예, 뭐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렇습니다. 그런 무시와 멸시하고. 1인 시위를 도청 입구에서 하고 있을 때 그 펼쳐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다음에 뭐 걔는 지지도 귀찮아 간다. 뭐 그 누구는 얘기- 지지라 나는 뭐 내가 할 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거의 독선적이다. 뭐 심지어는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다 아니 이런 얘기인 근데 거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를 했죠. 행정부지사도 했고 예.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홍준표 퀴즈다. 실제 그런데- 뭐 공천도 받게 해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 근데 지금 배신 때리고 예. 윤석열 캠프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반응은 뭡니까? 배신자. 윤한홍을 요구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경남에 뭐 그 지역위원회 방문을 하잖아요. 지금 본인도 오고 또 그 사모님도 오시고. 네. 근데 이제 창원에 지역구가 5개 있거든요. 네. 그 윤한홍 의원 사무실만 싹 빼고 나머지만 싹 다녀요. 그래요? 그렇게 표가 나게 한다니까 뭐든지. 홍준표 후보든 사모님이든 예. 그렇게 아예 한다.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대놓고 하고 막 하고 이런 거에 뭐 또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가 있고 뭐 이게 아싸하다 아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썩난다고 해서 성을 다 낼 수도 없고 마음속에 누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거칠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러면 홍준표는 보시기에 어떤 정치인 같이 느껴지십니까? 뭐 어떤 세상을 꿈꾸는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홍준표요? 예. 이분은 제가 볼 때 뭐
나만이 정이고 나만이 뭐 길이다. 아. 진리요 빛이요. 어. 내가 아닌 나머지 모두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유아 독존이네. 내한테 조금 어긋나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막 지르다 보면은 때로는 그게 정서에 맞을 때가 있죠. 이번에 뭐 20개월 된 자를 그거 해서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예. 이 나쁜 놈 누구나 정말 혼내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느냐? 그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대통령이면 집행하겠다. 뭐 이러니까 공감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주 극단적 포인트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해서 보편적 포인트 모두에 공감을 얻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분이 예. 약간 서민 행보 이런 예. 게 좀 서민 코스프레 옛날에 예, 예.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나는 우리 집이 무지하게 가난했고 아버지가 어떻고 뭐 빚쟁이한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거에 다 대부분 힘들었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는 뭐 차별이나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그런 절대적 빈곤이 그때만큼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그런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절대적 빈곤이 다 있던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안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 대선 때 영감탱이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장인 아니 어른한테. 영감탱이뿐만 아니라 이대 계집애부터 해서 이건 아니 저 궁금 2대 계집애는 알겠는데 영감탱이 이게 장인어른 보고 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우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니까? 쌍놈이나 하는 소리지. 아니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의 점잖은 보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아니 그러면 많이 했죠. 경남 사람들은 예. 홍준표를 경남 사람으로 인식합니까? 대구 경북 사람으로 인식합니까? 뭐 양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릴 때 여기서 컸지만은 중고등학교 가면서 대구 경북과 대구 경북 위주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향이 창녕 또 조금 합천에도 좀 사시고 예. 이랬으니까 양쪽 다 연구가 있다. 다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 경남 가면 경남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대구 가면 내가 여기서 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할 때. 근데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죠. 연구권을 갖고 예. 있으니까. 예. 그 경남의 도민들은 네.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예, 좀 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경상도 기질에 좀 맞다 이런 것도 좀 있죠. 제가 그 경상도 기질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게 잘못하면 또 이게 지역을 내세우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민망하다. 민망하다. 부끄러워 죽겠다. 이런 또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부끄럽거나 민망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막 쌍소리나 아주 저급한 용어를 써서 떠들어대면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지니까. 화끈화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해서든 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게 20대들이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홍준표와 20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행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수시 폐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20대들이 보기에는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구 괜찮은 분이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말이야 시원시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실제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뭔가 역량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남에서 도정할 때도 그 기금 없애가지고 돈 갚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18개 시군한테 줘야 될 조중교부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제대로 안 내려줘 버리고 이러면은 시군은 죽는 거잖아요. 지금 경남의 혁신 역량이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5년 동안에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4.7% 이렇게 5년간 평균 성장하다가 네. 1.7%로 내려오고 그 마지막 해에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죠. 안 그래도 산업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였는데 그 어려워지는 시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만 더 지금 창원시장이니까 너무 화나는 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뭘 하려면 반드시 위에 상급단체인 광역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상수 시장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렇죠. 유명했죠. 창원 씨 돈 주지 마 하면 뭐 안 주는 거예요. 줘야 될 돈도. 그다음에 창원 씨가 뭐 국가 공모 사업 하는데 해주지 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상수는 지금 그 대선 후보 안상수가 아니라 옛날 저 보온병. 보온포탄. 네. 예, 보온포탄. 보온병 포탄. 그러니까 도시가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정부하고 그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창원시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기초 단체장들 경남에 예, 18개 시군의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지금의 국민의힘 쪽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던 거네요. 홍준표하고. 뭐 같은 당들이었기 때문에 예. 예, 겉으로는 뭐 예. 별 표가 안 났지만 속으로야 딴 생각들이 다 있었겠습니까? 아, 그런데 찍소리도 못하지. 워낙 세니까. 아니 도정을 그렇게 했는데 뭐 예컨대 국정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국정을 해서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뭐 도정이든 시정이든 국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고 조정해가면서 또 정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건데 그런 걸 그냥 자기의 성격과 기분에 따라서 팍 가버리면은 그게 정말 올바르고 훌륭하면 되지만 이럴 때 흔히 우리가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너 리스크잖아요. 오너 우리 리더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왕적 리더십이네. 한마디로 홍준표는. 그 제왕이 좋은 제왕이면 그나마 이제 뭐 정조쯤 되면 괜찮은데. 아 정조를 어디다 거기다 내요. 연산군쯤 되면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조에 가까운 분입니까? 연산군에 가까운 분입니까? 아니면 그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좋게 평가하는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인사 혜택 본 공무원들 빼고는. 그러면 그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뭡니까? 이제 저는 그렇죠. 이분이 그 우리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비전을 밝히고 국정을 걸어 몰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제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도지사 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그런 거죠. 식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뭐 즉흥적인 게 많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어쨌든 이 거대한 뭐 과거에 우리가 따라가던 시대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시대로 추월의 시대로 바뀌었죠. 예, 앞서가야 되는 시대, 먼저 움직이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나 역량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리더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윤석열하고 홍준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두 분 다 검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을 치고 예. 또 다른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 표현대로 하면 베베 꼬여서 보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는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 이제 제가 점을 쳐야 되네요. 네, 점을 쳐야 돼요. 요새 점 치면 큰일 나는데. 뭐 손에 왕자 같은 거 안 쓰죠. 아, 이거 없습니다. 깨끗한 선임입니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하다. 왜인가 하면은 이게 뭐 김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당에 국민의힘 당에 조직들이 그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윤석열 쪽에. 네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최근에 사람이 좀 붙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당내 후보 경쟁이라는 게 조직 싸움이 강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이것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두고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사실 그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이 나와주는 게 좀 낫긴 하지. 왜냐하면 경남에서는 그런 네, 면도 그건 조금 뭐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네, 솔직한 이야기가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 뭐 대구에서 뭐 검사를 시작했다지만 대구 경북이든 불경에 뭐 연고가 없잖아요. 없죠. 연고. 네,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아주 뭐 이렇게 결사적으로 맺어진 동지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뭐 뭐라 하신다요? 그분이 위장당원? 예. 예. 그럼 자기도 위장 후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발력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예, 그런 순발력은 뛰어난데 정말 그 순발력을 뛰어넘는 깊은 사색과 철학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나 고민 이런 건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준 바가 없고 본 적이 없어요, 보여준 바 제가. 없고 윤석열은
철학의 빈곤, 부재 이게 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이 정도로 홍준표 얘기는 뭐 끝으로 뭐 질문할 거 혹시 있습니까? 아니 뭐 질문할 아니 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앞에서 정치 지도자가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어질러 놓는다 그죠? 네. 어질러 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설거지를 해야 돼요. 청소를. 네. 뒤치다거리는. 이게 뭐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우리 창원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내려앉은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준설토 매립장이라고 보이는 이제 웅동 지역에 옛날에 부산 신항을 만들면서 만든 뭐 64~5만 평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 양반이 이미 다른 계획이 그때 창원시가 다 돼 있었어요. 또 하고. 근데 자기들 무효. 한 방에. 응, 무효. 내가 여기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짓겠다. 뭐 되나? 안 되잖아요. 글로벌 테마파크에 짓겠다는 사람들이 그거 와보니 뭐 장사가 되겠어요. 답이 없거든. 수도권도 네. 몇 번 이야기하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가 5년이 넘게 세월이 가버리니까 그게 민간 사업자가 그 까먹은 세월에 대해서 보상을 아니, 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장님이 거잖아요.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뭐 어질러 놓고 설거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똥 싸는 거 똥 치우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똥이 내한테도 묻는 거죠. 그래.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치우려 해도. 그러니까 홍준표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만약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막 과거에 했던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이러다 보면 갈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댓글에 극심한 혼란. 저 브라질 대통령 예를 들으셨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뭐 강력한 무슨 정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부 사람들의 속 시원함을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 그래 말이라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게 그것만 갖고 정치를 하거나 그것만 갖고 나라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뭐 그 옛날에 김두관 지사가 있을 때 이제 NC 다이노스 예, 야구팀. 팀 마산에 야구장 짓는데 도에서 20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음. 근데 이 양반이 도지사 돼 갖고 남아 있는 100억을 안 주는 거야. 아, 그 야구장 짓는 게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 결국 이제 제가 시장 되고 김경수 도지사 돼서 그 해서 바로 100억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젊은 층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경남의 젊은 층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예. 응. 정말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렇게 힘든 게 많고. 지도자 잘 뽑아야 한다. 네. 네, 이게 그 중요한 얘기로 거죠. 마무리하고 자 창원하고 경남 도정 얘기를 좀 해야 돼. 김경수 지사 혹시 네. 면회 가보셨습니까? 면회 못 갔죠. 못 갔습니까? 소식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그때 뭐 중간에 건강이 조금 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있었고 병원 문제도 있었고 예. 그 마산 교도소가 뭐 전국에서 최악으로 열악한 교도소입니다. 예, 시설이. 뭐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움도 있을 테고. 자원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또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경남 도정은 지금 뭐 권한대행 체제로 가 있는 거죠? 예, 권한 대응 체제가 되면은 이제 뭐 중요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네. 또 일부 뭐 보편적 그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좀 덜 띠게 되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우리도 그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마산과 창원을 잇는 다리가 되다 유도다리죠, 보니까 유도다리. 예. 옛날에 이제 도에서 이걸 관리하고 모든 걸 책임을 지는 다리인데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다리입니다. 아 그래요? 1km에 뭐 1,400원인가? 맞아. 1,500원쯤 되는 맞아. 아주 비싼 다리인데 일산대교 예, 비슷해. 예, 그렇죠. 일산대교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수준이 일산대교 이상이죠. 예, 예. 그럼 이제 지사님이 계시야 이거 뭐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지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지사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제 지사님 떠나시니까 이거 잘 안.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아주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게 리더의 부재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야당 쪽에 대선 후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유력한데요. 경남의 도민들은 이재명 지사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지사를 사실은 뭐 잘 몰랐죠 경남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경기지사 할 때부터 많이 알게 됐죠. 성남시장 할 때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일부만 네. 알았던 거고 이제 경기지사를 하면서 뭐 워낙 보여주셨잖아요. 네, 일을 잘한다고. 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뭐 탁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서적으로는 좀 맞나요? 기질이나 정서는?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 좀 맞는 거죠. 좀 맞아요? 예, 예, 그거는 아싸한 맛? 예, 그거는 홍준표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나 조금 비슷한 면이 또 있긴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이재명, 예.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만약에 예. 여야의 후보로 최종 확정돼서 대선을 치른다면 이제 시장님이야 뭐 중간에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경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까? 득표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이재명이면 이재명이 예. 상당히 약진할 것이다. 승산이 그 원래 과거에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 나왔을 때 최고가 경남에서 38인가 40 아니었나요?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희들이 30%가 목표였는데 예. 28% 이런 게 예. 됐고 불경 전체 평균이 28, 9%.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38인가 그랬죠. 예, 그 좀 됐고 홍준표 후보한테 1% 1% 졌죠. 예, 그 상황 속에서도 홍준표 후보한테 1% 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홍준표 이재명이 되면은 불경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죠. 거기다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또 그 프리미엄도 상쇄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하면 이재명이 경남에서 4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보죠. 예, 한 예. 40% 예, 예. 정도로 보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는 30% 가까이 될 그렇죠. 거라고 보고. 그 정도 나올 거고. 부울경은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되면 이재명 지사한테 올 게 많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상대가 윤석열이면. 예, 문제는 윤석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전국적인 흐름은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요즘은 뭐 시정에 바빠서 관심도 안 두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방금 분석하신 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고